선생님, 저는 죽은 것 같아요. 심장이 아직 뛰고는 있지만요. 눈이 벌게 충혈된 채 떨리는 손으로 제 가운 소매를 붙잡고 김씨 73세가 힘겹게 뱉어낸 그 말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더 이상 진정한 남자로서 아내에게 다가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온전한 포옹을 건넬 용기도 사랑을 표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것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차가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무력감과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오는 그런 기분 말이죠. 놀라실 만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명이 비슷한 문제로 남몰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 중 90%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약국에서 파는 출처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신하다가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맹신하고 위험한 약을 임의로 복용했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춘다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6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며 자신감 있는 진정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비결입니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4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일해온 비뇨기과 의사이죠. 지금 제 나이는 68세입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은 수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놀랍도록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가짜 정보나 사기라고 의심되신다면 저 자신을 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도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고 활기 넘치게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실제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단 3개월 만에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지식은 생식 기능 회복부터 수면의 질 개선, 사회적 관계 활성화, 감정 조절, 적절한 운동 선택, 그리고 노년층에게 흔한 만성 질환 예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저는 6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대별 신체 변화를 깊이 파고들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심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히고 매일 1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약물과 음식 간의 위험한 상호작용, 생체 리듬에 맞춰 약효를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까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 여정을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중년 및 노년 남성의 생식 기능 문제 중 90%는 혈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제가 주목한 점은 생식 기능 장애를 겪은 후 3, 5년 이내에 상당수의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몸이 지금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혈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경으로 가는 혈관의 지름은 고작 1, 2mm에 불과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 동맥 3, 4mm보다 훨씬 작죠.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작고 미세한 혈관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서론이 너무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에 반드시 언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약국에서 파는 약만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들은 분명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혈관 건강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약을 올바르지 않은 시간과 방식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환자분이 저녁 식사 후 바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삼겹살에 소주까지 곁들였다고 하더군요. 기름진 음식은 약 흡수를 최대 70%까지 방해할 수 있고 술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복용법은 무엇일까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복용하고 술은 절대 마시지 않으며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약효가 나타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은 단순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지 욕구나 흥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고 금연하며 당뇨와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발목을 10번씩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당신은 잠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모든 건강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키고 성장 호르몬 부족과 면역 체계 약화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 발병 위험이 37%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새벽 3, 4시쯤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전체 수면 시간의 20%가 깊은 잠이지만 60대가 되면 이 수치는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력이 정리되는 것은 오직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그룹은 정상 수면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끄고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만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뇌에 아직 낮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침실 온도는 18, 20도를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절대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12시간이 걸립니다. 점심 식사 후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저녁에는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세요. 특히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낮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30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잠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정도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좋았던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머물며 일주일에 5일 이상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는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2배나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고립될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남성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면역력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항상 높게 유지되어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설명이 반복된다고 지루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인사만 나누거나 날씨 이야기만 하는 관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저녁 30분씩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가 배우자의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체적인 접촉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10번의 의미 있는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을 잡거나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 외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은 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과정은 뇌의 신경 기능과 세포 활동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제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10분 이상 새로운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카페 직원, 버스 운전사, 동네 슈퍼 주인 등 평범한 사람들과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상호작용들이 쌓여 사회적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이 감소 속도가 3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율도 함께 떨어져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어 혈관 건강을 해치고 결국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 8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최소 1, 2기 필요합니다. 즉, 체중 70kg인 남성은 매일 84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2개, 생선 1토막, 두부 반무, 우유 1잔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년간 진행된 일본 장수노인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공통점은 일반인보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50%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 생성, 호르몬 합성, 상처 치유에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섭취한 단백질의 90%가 흡수되지만 70대가 되면 이 비율은 6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넘어 흡수를 돕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고기와 함께 피망이나 브로콜리를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면 소화효소 활동이 활발해져 영양소 흡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또한 필수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유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동반되어야만 뼈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즉, 견과류, 녹황색 채소, 발효 치즈 등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비타민 D 생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를 자주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 복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식단을 실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와 채소를 섭취하세요.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과 과일을 추가하여 매일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60대 이상 남성 중 고강도 운동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과도하게 운동하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의 수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나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김영수 씨는 20대 때처럼 축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섰다가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되어 6개월간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2세 박철민 씨는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듯 무거운 역기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운동은 분명 필요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수중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대 90%까지 줄여주지만 물의 저항 덕분에 근력 운동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일반 걷기보다 2배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이정호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3개월간 수중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정적인 운동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60대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사망률을 최대 50%까지 높인다는 무서운 통계도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69세 최병수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태극권을 한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잔다고 말했습니다. 걷기 운동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보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다 걷지 말고 3, 4회로 나누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무리한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간식을 섭취한 후 시작하세요.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숨이 가쁘거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아무 생각 없이 모두 복용하다가 간 기능이 손상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놀랍도록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관절염 약 등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많은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4세 한 남성분은 5군데 병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하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를 겪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을 정리하고 분류한 뒤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지만 가족들은 치매의 초기 증상일까봐 걱정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1세 한 남성분은 혈압약과 함께 시알리스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급락하여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니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배우세요. 첫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는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절염에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 시 위장 출혈이나 신장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므로 약 복용을 중단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을 정확히 지키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뇨약은 식사 30분 전에 복용해야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 하나 D는 과다 복용 시 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 철분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자연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7세 정승용 씨는 10가지가 넘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했지만 오히려 간 기능이 나빠져 모든 복용을 중단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기검진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질병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등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들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67세 조민철 씨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발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밤에는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쳤으며 아내와 한 달 넘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당뇨 수치는 200이 넘었고 혈압약도 3종류나 복용했지만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지루해하지 마세요. 이 성공 사례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딸, 그는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로 유지하고 암막 커튼으로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더니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딸, 그는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함께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났습니다. 셋째 딸,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견과류, 점심에는 생선과 현미밥, 저녁에는 두부와 채소를 섭취했습니다. 특히 매일 오후 3시에 아몬드 10개와 호두 5개를 간식으로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딸부터는 수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속에서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또래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적 관계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다섯째 딸, 그는 약을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건강기능 식품 7가지를 모두 끊고 혈압약도 3종류에서 2종류로 줄였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줄어들자 어지럼증과 소화불량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섯째 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는 12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조절되었으며 가장 중요했던 생식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약 없이도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68세에도 진료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같은 분들이 희망을 되찾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 저는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불안감을 저 또한 겪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60대가 되어서는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68세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단순한 위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어주세요.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랑을 깊게 하고 자녀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손주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은 젊은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이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진정으로 남자의 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생식 기능이 회복되면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잃었던 자신감이 돌아오고 아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며 모든 일에 더욱 적극적이게 될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하루 종일 더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지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매일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올바른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힘이 향상되면 당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상적인 활동도 다시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 질환이 잘 관리되면 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부작용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고 당신의 자존감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물 한 잔 더 마시기, 아내와 5분 더 이야기하기, 계단 한층 더 오르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당신의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